강 기자님, 건기식 꾸준히 많이 드시죠? 그럼요. 지금도 뭐 홍삼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타민, 뭐 오메가3, 효소 다 골고루 챙겨 먹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챙겨 드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 주변에도 기본적으로 3-4개씩은 다 챙겨 드시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른 시장은 다 위축되고 있는데 건기식 시장만큼은 계속 성장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면역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면역, 뭐 다이어트, 피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기능성 식품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건기식 시장이 5조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올해는 또 소분 건기식 시장이 활짝 열릴 걸로 좀 예상이 돼가지고 그만큼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소분 건기식 시장 때문에 올해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격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네이처퓨어 코리아의 김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비타민하우스 제품 중 상당수를 MPK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시는 분들은 MPK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처퓨어 코리아는 전남 담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자연 친화적이고 더 자연과 가까운 상품들을 연구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근데 MPK는 처음에는 비타민하우스에서 출발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저희 MPK의 모회사는 비타민하우스입니다. 비타민하우스는 21년 전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최초로 먹는 비타민이라고 하는 추어블 비타민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하우스가 이제 약국가에서 점점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융대공황과 함께 전 세계의 그러니까 금리가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금리도 요동치지만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우리 회사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경영진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답은 가장 안정적으로 상품의 공급이 가능한 한국 내에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곧 네이처퓨어 코리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만들고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은 혹시 어떤 거예요? 우리 연구소가 오랫동안 이제 실전에 연습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발효 효소입니다. 우리가 전남 지역에 또 담양의 배추에서 분리한 담양의 지푸라기에서 분리한 그런 바실러스 균주, 이런 균주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온 곡물을 직접 발효해서 그걸로 발효된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아밀레이즈, 프로테이즈, 나토카이네이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발효 효소를 우리 연구소가 직접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연구를 하시려면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으신 뭐 농어민분들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에 담양을 이제 슬로우시티라고 그럽니다. 이 슬로우시티 담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유기농업도 많이 하고 정성껏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과 이제 저희가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료만큼은 싱싱하고 이제 보장된 원료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윈윈 전략을 좀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회사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 회사가 2017년 전에는 비타민하우스의 100% 자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타민하우스의 상품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였는데 2017년 이후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비타민하우스 제품 외에도 또 다른 회사에 뭐 수요자가 있다면은 우리가 OEM 생산, ODM 생산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이제 좀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 회사의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회사의 성장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또 전 세계의 모든 알약은 정제는 합성 첨가물을 넣어야만 그 알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뭐 이런 것들을 써야만이 알약이 되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이런 합성 첨가물이 없는 알약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한 방향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남들이 하지 않는 기술을 찾아내고 그것을 연마하고 잘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성장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어떤 해는 총 매출의 50%가 성장하기도 하고 뭐 30%가 성장하는 해도 있고 또 어떤 해는 20%가 성장하기도 했고 또 올해도 약 30%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만큼 또 다시 이제 연구 개발에도 비용을 투자를 하시고 이게 네. 계속 선순환이 되고 있는 구조네요. 예. 아니 이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2017년도부터 이렇게 쭉 건기식 시장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이렇게 끌고 오셨는데 사실 그때 그 시기가 건기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갈 때잖아요. 근데 이제 건기식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어서 이맘때에는 이게 유행하고 또 이맘때는 유산균이 유행하고 막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데 혹시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 어떤 것들이 제품들이 좀 눈에 보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어떤 상품이 유행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콜라겐? 유산균, 콜라겐, 루테인. 이것이 우리 한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이렇게 성장을 주도했던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 전에는 홍삼과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제품 이것이 주도하는 시장을 이때 눈 시장, 피부 시장, 그 다음에 장 건강 시장이 이걸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냐? 그 바뀌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대기업 식품회사들, 대기업 제약회사들의 마케팅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마케팅이 만들어낸 시장이었던 거죠. 근데 21년도에 들어서면서 여기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이전에는 마케팅이 상품을 주도했다면은 이제는 체험에 기초한 경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인플루언서들이 새 시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낸 시장은 그냥 누가 좋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먹어봤더니 좋아 하는 시장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형성된 시장이 효소, 다음에 뭐 그 아르기닌 중에서 뭐 아르기닌 시장 같은 거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통해서 아 좋다고 하는 상품들이 막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1년도를 지나면서 22년도에는 이 발효 효소 시장이 그다음에 단백질 시장이 대부분의 주요한 회사들에 의해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더 싼 것을 가지고 와서 소비를 그 다양화시키고 뭐 광범위하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더 친환경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더 자기 몸에 이로운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에 이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제는 뭐 싸다고만 딱 구입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특히나 올해는 소분 건기식 시장이 이제 열리는 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격변이 좀 예상이 되는데 혹시 또 따로 준비 중인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한 8년 전 정도에 DIY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을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o it yourself라고 하는 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라 이거를 약국에 런칭을 했었습니다. 약국에서 네, 조합하는 지금의 소분을 그때는 병 단위로 해서 약사님이 추천을 해주는 그런 방식. 비타민 B, C, D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했던 거죠. 네,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맞춤형 소분 시장이지 않습니까? 즉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맞춤형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소비자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분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소분 시장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키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분을 해주는 사람이 전문가여야 되는데 이 소분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냥 집어주면 그것이 정확한 소분의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소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분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고 또 지속적으로 훈련되고 배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사와 영양사라고 하는 이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 집단들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들 내부에서 약사 집단 내에서 영양사 집단 내에서 소분을 어떻게 하자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본 합의가 없기 때문에 소분을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 사람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면은
각각 세 가지의 소분된 상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건강 상태는 하나이고 이 사람이 말하는 증상도 하나인데 주는 사람에 따라서 상품이 각각 다 달라질 수 있고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소분을 위한 기초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소분은 성장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이 수요자인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지려면은 그 사람들의 편리성과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편리성도 이해에서도 지금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준비하고 있는 데를 이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소분을 준비하고 있는지 가서 소비자인 척하고 제가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8년 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과 뭐 더 준비가 되거나 또 더 많은 이제 뭐 시스템이 갖춰주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관계 당국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약사회 또 영양사회 이분들이 하나의 또 유관기관, 유관기업들도 같이 모여서 기본적인 매뉴얼북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렇게 지금 해보기 위해서 이 매뉴얼, 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기 위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특정 약물,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기시되는 그런 영양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양소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소비의 진작을 위해서 영양소가 추천되고 소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소분보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더 중요한 전제가 되는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것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약사회나 약사분들도 많이 이런 거에 대한 숙제나 합의점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요새 또 제약사들도 건기식 시장에 되게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 정말 약만 생산했던 제약사들도 최근에는 약을 건기식으로 많이 전환을 해가지고 생산도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 NPK만의 좀 특별한 특장점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지역 친화적이고 뭐 천연 재료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또 다른 숨겨둔 특장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발효 시장의 영역에 들어서는 거였습니다. 발효 시장은 이제 발효 효소를 만드는 것, 즉 아밀레이즈, 프로테이즈, 나토카이네이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균주를 찾아내고 그 균주로 직접 발효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저분자 발효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의 식물성 단백질 시장에 저희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이 저분자 발효 단백질은 1000달톤입니다. 1000달톤까지 이 미생물들이 막 쪼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들어갔을 때 체액을 만나서 곧바로 수용화되는 수용화율이 약 60에서 70% 정도까지 수용화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균들이 먹고 일하면서 만들어낸 대사물질인 뭐 아밀레이즈, 프로테이즈, 나토카이네이즈, 폴리감마, 글루탐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 체내에서 들어가서 대사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흡수를 높이는 그러한 제품이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저분자 발효 단백질입니다. 그 외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만들고 있는 것, 세 번째 것은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균주 독립을 위해서 이 낙상균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빨리 알고 그것을 기술 이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상균이 우리나라의 균주로 이제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양산을 하게 됐는데 이 낙상균은 유산균과 다르게 아까 낙산을 내놓는 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의 특징이 이 균이 잘 죽질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서도 잘 안 죽고. 뜨거운 물에서도 잘 안 죽고. 그래서 비오비타 탈 때 뜨거운 물로 타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낙상균이 뜨거운 물에서도 안 죽는데 장에 들어가면 얘가 싹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각 유산균들에게 부스터샷을 막 날려줍니다. 유산균들에게 먹이원을 곧바로 막 쏴주는 거죠. 그래서 장내에 있는 다른 유산균들이 막
자라나면서 빠르게 염증과 유해균들을 없애주고 유익균들이 막 증식을 함으로써 설사나 변비가 해결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낙상균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네, 그런 낙상균을 이제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맥주효모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맥주효모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용으로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걸 식품용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비맥주와 협약을 통해서 오비맥주에서는 맥주 효모의 품질을 관리를 해주고 우리는 그 관리된 효모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건조하고 새로운 식품용 원료로 전환시키는 그런 가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이 오비맥주에서 나오게 되는 새로운 맥주 효모, 국산 맥주 효모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대표님이 좋은 원료를 찾는 거랑 그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되게 진심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셔서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일단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던 걸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대표님께서 그 지역 사회랑 같이 협업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좋은 의미에서 원료도 같이 공급받으시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의도인 건 알겠는데 이걸 왜 처음 시작하셨는지 그 취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제가 이제 오늘 담양에 갔는데 담양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와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뭐 좋은 일을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거기가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뭘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아요. 힘들게 유기농업을 하고 있고 그 유기농업의 결과가 그들의 삶을 지금 당장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고집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역과 결합하지 않으면은 쉽게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냥 이걸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잘 공급도 안 되고 또 신뢰라고 하는 거를 획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같이 계약 재배하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상품을 우리 상품으로 만들려고 할 때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농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이 사람이 이 상품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아닌지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신뢰이고 또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친화적인 여러 가지 친근감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우리 MPK의 처지와도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이 네, 좋은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게 매출 성장의 비결이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 시티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되게 잘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건기식 시장은 되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건기식 시장이 좀 이렇게 변화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대표님? 네.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의 방점을 찍냐, 식품의 방점을 찍느냐, 이것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이제 딜레마 어떤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이제 식품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인데 이것이 계량화가 가능한 식품이다. 즉, 뭐가 계량화가 가능하냐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과 각종 뭐 단백질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계량화가 가능하고 그 계량화된 것을 나에게 맞게 고르고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게 있는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식품으로서의 기능, 이것이 건강기능식품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오늘 건기식 시장이랑 전망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왠지 이 제품들을 많이 찾아서 먹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이처퓨어 코리아 김상균 대표님 모시고 건기식 시장과 전망에 대해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